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줄줄이 예고돼 있죠. 국민의힘에서 국민검증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권영진 의원님이 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뭐 하는 조직인가요? 네. 우선 이제 국회에서 도저히 우리가 검증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만으로는. 우선 지금 지난번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보듯이 지금 인사청문회 26년 사상 처음으로 증인 참고인 한 명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저 부적격이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저 후보는 저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수를 가지고 저렇게 밀어붙이고 하니 국민 여러분 이걸 똑똑히 봐주시고 국민들께서 여당에게 조금 경종도 울려주시고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어찌 보면은 국민검증센터를 만들자 이런 건데요. 의회 민주주의의 정도로 보면은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국회란 장 안에서 인사청문회 특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나라의 곳간을 지키고 나라의 정책을 다룰 정말 장관 후보자들을 같이 검증하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여당만 되면은 항상 길을 쓰고 그냥 보호만 하고 방어만 합니다. 야당만 되면은 어떻든지 의혹 제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상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은 야당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청문위원들을 또 뒷조사를 해가지고 재산 문제다, 병력 문제다 이걸 가지고 메신저 공격하는 까지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회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새롭게 가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 인준 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좀 못했다라고 지금 자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뭐 기억에 주진우 의원만 그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 하고 나머지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카로운 뭐 이렇게 이 검증을 했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엔 좀 각오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 역시 하나같이 의혹투성이입니다. 이해 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겹치기 월급,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후보자는 자료 제출 거부하고 해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면서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편들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침대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뭐 논문 표절 의혹이나 뭐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또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분신술 뭐 이 일을 하는 거냐? 스폰서. 예. 뭐 이렇게 동시에 막 여러 군데에서 이 월급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복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잘 어떻게 넘기려는 게 여당의 입장이겠죠? 우선 여당은 탈락자 없이 청문회가 다 무사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첫 번째로 갖죠. 근데 전반적으로 좀 민망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별 면목이 별로 없죠. 아니, 대한민국에 인재가 이렇게 없어? 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걸맞지 않는 인사를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의석수에만 의존해서 그저 지켜주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선거 때 국민들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라고 해서 막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막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우선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말씀하신 거 보면 많이 들어본 노래의 레코드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야를 옛 노래. 막론하고 계속 입장 바꿔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 김민석 청문회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장만 조금 바꿔놓으면 3년 전 한덕수 청문회 때 했던 말을 여야가 똑같이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료 안 내놓냐? 나는 내놨다. 그동안에 역대 기준대로 했다. 이 반복이 이번에 이제 장관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갈 텐데 결국은 제일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저는 그 누구 특정 개개인에 대한 어떤 여론보다 결국 정치권 전체에 대한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청문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이런 문제 제기들을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 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의존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하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5년 후에 다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이런 말을 저희 지지자들이 들으면 혼날 소리인데요. 그런 거를 가정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청문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개제해 이번 청문회 끝내놓고 그리고 이번 5년 동안은 지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다음 5년 다음 대통령 때부터는 좀 개선된 청문제도를 적용시키는 이런 논의가 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보 의원님 말씀, 분명히 공수가 이 교체될 때마다 똑같은 이 구태가 반복되는. 제가 조금만 예. 누군가는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 때 손해 절대 안 본다라고 하면 여야가 똑같은 제도 개혁 못 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끝나고 우리 당도 여당 때 이런 청문회 안 된다는 거 겪어봤잖아요. 저는 제도 개선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 검증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잘못 가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가면 여기서 초반에 밀리면은 국정 동력을 잃어버린다. 마이웨이 해야 된다. 이런 순간 정권은 점점 국민들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 아니다 싶으면은 바꾸를 교체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여당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